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각기둥의 건널비는 먼저 전개도를 쫙 하고 펼쳐주세요. 그러면,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려면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개도를 살펴봤더니, 밑면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기둥의 옆면 세 개가 모여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옆넓이가 형성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의 포인트가 뭐냐?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건널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저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한번 알아볼까요? 부피라는 것은 공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3D 프린터 생각나세요? 3D 프린터는 어떻게 입체 도형을 만들까요?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넓이를 높이만큼 이렇게 쭉 쌓아서 이런 입체 도형을 만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 넓이를 높이만큼 쭉 쌓아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부피를 만들기 때문에 밑넓이의 높이만큼을 곱해주면 우리는 부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밑넓이는 S로 대신 표현하고요. 높이는 H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피는 또 V로 표현하거든요. 부피 V는 SH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널비 다시 정리를 하면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그래서 밑면의 넓이 기니까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여기에 있는 옆넓이 해주면 되겠죠. 옆넓이에 가로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세로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인데요. 이때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 높이가 옆넓이의 세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기둥의 건널비는 전개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죠. 이제 건널비, 그럼 전개도 이렇게 떠올리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각기둥의 부피, 밑넓이가 S, 높이가 H인 각기둥의 부피를 V라고 하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밑넓이 대신에 S, 높이 대신에 H 사용해서 V는 SH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높이 H 첫 자를 땄죠. 넓이 스퀘어 S 첫 자, 부피는 볼륨 V 따서 높이는 H, 넓이 S, 부피 V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에 닿은 면이 밑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기둥에서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 대하여 어떤 면이 밑면일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바닥에 닿은 면을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부피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할 텐데 높이를 확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각기둥은 평행한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삼각기둥이 주어진 경우에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밑면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이 직사각형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에 대하여도 평행하고 합동인 두 사각형을 밑면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평행하고 합동인 두 사각형이 밑면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각기둥에 평행한 두 면이 서로 합동이라면 그 면을 밑면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삼각기둥의 전개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밑넓이 구해볼까요? 밑넓이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4cm인 변을 밑변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밑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자, 4cm가 밑변일 때 그러면 이 3cm인 변이 높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6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옆넓이 구해볼까요? 옆넓이는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 있는 옆넓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5 더하기 3 계산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옆넓이는 4 더하기 5 더하기 3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해주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12 곱하기 7이니까 84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겉넓이 구해볼까요?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에요. 자, 밑넓이가 6 제곱센티미터니까 6 곱하기 2 더하기 84 계산해주면 12 더하기 84니까 96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정사각형 ABCD의 넓이. 자,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5 곱하기 5는 25. 자, 넓이는 25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부피 V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니까 밑넓이 25 곱하기 높이 8cm 계산하면 2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